호흡기내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꽤 많은데요. 감염성 질환 중에 폐렴은 호흡기내과 질환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증이고 힘든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폐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들이 폐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아니면 곰팡이 같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균들이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침 또는 가래와 같은 분비물들을 밖으로 뱉어내지 못해서 목 뒤로 넘어가고 사례가 걸리고 폐로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거나 몸 안에 있던 음식물이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밖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폐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폐렴을 유발하는 좀 비특이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 원인 질환이 있을 거고 그 원인 질환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세균성 폐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성 폐렴 이 경우에는 주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항생제 치료가 폐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는 크게 컨디션 저하가 없으시고 경구로 항생제를 드렸을 때 복용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외래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전신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경구로 음식물이나 약을 드시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든 환자분들이 쓰시는 항생제는 못해도 2주 정도, 그래서 2주 이상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2주 정도 치료를 하시는 중간에 경구 항생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환자분이 열이 없으면서 증상이 좋아지시면 퇴원하시면서 경구 항생제 유지하며 외래에서 그렇게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폐렴은 한 번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리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 한 번 걸린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고 더 주의해야 되는 환자분들이고요. 폐렴은 한 번 생기게 되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폐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꽤 중증의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폐렴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의 성인 또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엔 그 이전에라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호흡기내과 또는 감염내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